이번 시간에는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옵션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라이트 박스에서 툴을 하나 꺼내주겠습니다. 툴 선택된 상태에서 데모 솔저를 더블 클릭하고 라이트 박스 클릭해서 닫고 클릭하고 드래그 해줍니다. 이렇게 적당히 그려주고 에디터 모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퍼스펙티브를 클릭하면 원근감, 지금 체크되는 상태에서는 원근감이 적용되는 거고, 여기가 해제되면 원근감이 해제됩니다. 그리고 플로어를 클릭하면 밑에 바닥에 이 플로어가 나타납니다. 이 드로우 메뉴로 와갖고 여기 보면 여기서 퍼스펙티브를 껐다 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어도 여기서 껐다 켜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어올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조절하면 되고, 또 드로우 메뉴로 가보면은 여기 앵글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앵글 지금 50으로 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적당히 이렇게 조절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50으로 하고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 얘는 서브툴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서브툴은 여기 보면 일종의 포토샵의 레이어 같은 것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러한 옵션들을 제공해 주는데, 어느 정도 포토샵의 레이어하고 좀 비슷한 그런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여기 보면 모든 것이 다 선명하게 다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파일 내에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들어있습니다. 각각의 툴은 기본적으로 지브러시에서는 각각의 서브 툴 단위로 편집을 하게 됩니다. 특정 서브 툴을 클릭하면 해당 서브 툴이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검정색 라인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여기 눈 아이콘을 꺼주면은 얘만 보이고 다 안 보이게 됩니다. 다시 눈을 켜주면 모두 다 보이게 되고, 이 서브 툴에 대해서 나중에 또 자세히 볼 거지만, 여기 보면은 트랜스페런트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선택한 서브 툴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좀 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고스트도 같이 해주는데, 고스트를 해제해주면 이렇게 좀 약간 투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트랜스페런트 해제하고 클릭하고 고스트까지 해주면은 이렇게 현재 선택한 서브 툴, 현재 작업 중인 오브젝트 위에 다른 오브젝트들은 투명하면서도 약간 흰색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다 보면은 폴리곤 구조를 보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즉 토폴로지를 확인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 토폴로지는 일반적으로 면의 흐름을 토폴로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면이 좀 부드럽게 흐르지 못한다, 즉 폴리곤의 구성이 부드럽게 흐르지 못한다, 그럴 때는 리토폴로지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즉 면의 흐름을 새로 만져주는 건데, 얘만 보이게 하고 다른 건 잠깐 이렇게 감춰주겠습니다. 그럼 얘만 보입니다. 얘를 좀 이렇게 좀 키워갖고 얘를 좀 똑바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좀 키워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토폴로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드롭 폴리 프레임 이란 명령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면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폴리곤의 구조를 볼 수 있는데, 폴리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배치되는지, 근데 색깔이 이렇게 다른 걸 볼 수 있는데, 이 색깔은 나중에 이제 폴리그룹에 대해서 또 배울 겁니다. 하나의 툴인데도 특정 폴리곤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로 그룹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폴리곤들의 그룹이 나눠졌을 땐 색깔이 서로 다르게 표현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폴리곤의 구조, 즉 토폴로지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얘를 클릭해 주면 되고, 얘는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도 여기에 나타납니다. 얘를 클릭해서도 폴리곤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또 트랜스폼에서도 보면은 여기 폴리곤의 구조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옆에 보면은
트랜스페런스 여기 이 옵션도 여기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하는 거. 그리고 한 가지 좀 빼먹은 게 있는데 지금 플로우가 보이게 한 상태입니다. 플로우가 보이게 한 상태인데 드로우 메뉴로 가갖고 여기 그리드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하면 이 플로우 크기가 조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플로우 보이게 사지게 할 수 있고 그리드 사이즈를 이용해갖고 플로우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일도 이런 식으로 원래 7이니까 7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옵션 중에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얘를 가지고 한번 잠깐 나온 김에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특정 부분을 감추어서 작업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부분을 감추어서 작업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특정 부분을 감추거나 보이게 할 때는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를 이용합니다.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를 눌러서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하늘색 사각형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툴을 어떤 걸 선택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컨트롤 Z하고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를 누르고 여기를 클릭해갖고 선택의 영역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줄지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사각형 셀렉트 렉트가 선택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를 누르고 클릭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초록색 사각 영역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렇게 초록색 사각 영역을 만들었을 때는 그 사각 영역 내에 있는 오브젝트만 보이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감추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여기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안쪽의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노멀 방향이 바깥쪽이기 때문에 노멀 방향은 빛을 반사하는 폴리곤의 수직 방향입니다. 즉 노멀 방향은 이 바깥쪽이기 때문에 바깥쪽은 잘 보이는데 노멀 반대 방향은 이렇게 투명하게 처리돼서 안 보이게 됩니다. 이럴 때 노멀 방향도 제대로 보이고 노멀 방향 아닌 쪽도 제대로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와서 디스플레이 프로퍼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툴 팔레트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툴 팔레트 또는 툴 메뉴인데 여기 와서 얘를 이렇게 하고 조금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 프로퍼티로 와갖고 이 더블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안쪽도 다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작업하다 보면은 노멀 방향은 잘 보이는데 노멀 반대 방향은 안 보인다. 그럼 여기 더블을 클릭해갖고 노멀 반대 방향도 잘 보이게 할 수 있고 이 플립을 클릭하면 반대로 되는 겁니다. 노멀 방향을 바꿔주는 겁니다.